9월의 로컬의 시대는 로컬에 대한 책을 펴낸 저자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로컬 생활의 편저자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약칭 새사연 윤찬영 센터장님과 만났습니다. 새사연은 사회혁신에 대한 어젠다를 발굴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윤찬영 센터장은 지난 2019년에도 줄리엣과 도시광부는 어떻게 마을과 사회를 바꿀까라는 책을 통해 사회혁신 관점에서 도시와 농촌 문제 해결, 로컬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 밖에서 답을 찾는 로컬 탐구 보고서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슬기로운 로컬 생활은 강화, 시흥, 광주, 속초, 순창, 남원, 목포, 군산, 수원, 대구, 청주, 서귀포 등지의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 다른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저자 9명의 다른 시선으로 관찰하고 기록해 로컬 크리에이터를 비롯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모습을 대변해줍니다. 로컬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로컬의 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로컬의 시대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윤찬영 센터장님을 모셨는데요. 지난 시간 조희정 박사님에 이어서 로컬 관련 도서의 저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찬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자라기보다는 편저자라고 하는 편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불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슬기로운 로컬 생활이라는 책을 이번에 펴내셨는데요. 네, 여기서 한 5꼭지 정도 글을 쓰셨죠? 예, 5꼭지하고 그 다음에 프롤로그, 에필로그, 보론까지 해서 제가 좀 많이 썼습니다. 네, 그 외에도 8분의 저자가 더 참여하셔가지고 굉장한 대작이 되어버렸는데요. 책도 꽤 두께가 나오고요. 예, 페이지 수로 페이지 수로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예.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표지라든가 제목을 보면은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면이 있어요. 예. 저도 이렇게 두껍게 나올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막판에는 사실 좀 줄여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어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성실하게 다들 쓰셨기 때문에 빼지 않고 그냥 실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사시면 19,800원, 네. 2만 원이 안 됩니다. 방송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2쇄 찍는다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고 2,000부를 찍었는데 초판을 물론 다 팔린 건 아니고 서점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재고 이제 창고에 재고가 200권 미만으로 남았다 그래서 2쇄를 찍는다고 합니다. 뭐 다행이죠. 예. 네. 사실 요즘 두꺼운 책 사람들이 안 읽는 시대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가 있으니까 2쇄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의 의의라고 할까요? 부제는 서울 밖에서 답을 찾는 로컬 탐구 보고서라고 부제를 지으셨는데 읽어보면 보고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9명의 저자가 로컬을 관찰하거나 경험한 내용들을 에세이 형태로 풀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놓는 자료집이나 보고서의 딱딱함과는 달리 굉장히 부드럽고 뭐 저도 좀 읽었습니다만은 되게 재미있게 읽을 만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440페이지라는 분량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부담 없이 읽어지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일단 처음부터 타겟으로 생각했던 건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 또는 이제 막 가셔서 한창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이 책에 담겨 있는 분들 외에도 지역에서 이미 오랫동안 좀 잔뼈가 굵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비록 그걸 더 잘 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읽으면은 조금 뭐랄까 내 이야기가 더 드라마틱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새롭게 로컬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길게 썼죠. 네. 그리고 참여자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예. 사실 제가 알던 분들은 거의 없고 저도 이제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수소문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가령 이제 배수용이라는 분은 예전에 유럽 커뮤니티 탐방기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에요. 예, 그분 책을 제가 우연히 읽고 이분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처는 없고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이제 검색을 했더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섭외가 된 케이스고 또 배수용님이 이제 최아름이라는 그 빈집 관련한 연구를 하셨던 박사님을 또 소개해 주셔갖고 그렇게 또 연결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인 분들입니다. 네. 저자 네트워크들만 활용된 것만 봐도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선, 시각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역 안배도 당연히 좀 고려를 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비로콜에서 소개해 주신 분도 계시죠, 사실은. 네, 티 안 내려고 예, 그 촌스런 네네. 예, 그 청년 이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네. 독보적인 케이스죠. 이 책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이제 네네. 귀농귀촌 청년이니까. 예. 남성이 아니라 여성 그쵸, 예, 맞습니다. 네, 귀농귀촌이라는 점에서는 또 사례로서는 굉장히 좋긴 한데 예. 이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청년 또 그리고 로컬을 대상화한다는 건 좀 로컬을 연구하거나 로컬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약간 씁쓸한 면은 있는데요. 사례로 좀 희귀한 사례로 이렇게 뭘 발굴한다 이런 것들이 로컬을 자칫 좀 저 말이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네. 로컬은 이것이다라는 어떤 전형성을 자꾸 부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고 위험스럽긴 한데 자, 이런 분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준다는 거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같은 목적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기는 해요. 그렇죠. 예. 언제부턴가 로컬로 가신 분들을 다루는 기사들이 없지 않죠. 심심찮게 네, 네. 눈에 띄는데 이제 길어야 봤자 한 뭐 A4 한 장, 두 장, 이 정도 수준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기사라고 네네.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얘기들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고 환하게 웃는 뭐 이런 단체 사진 같은 것들을 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만 보고 로컬로 향했다가는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생생하게 좀 담으려고 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네네. 어떤 것들은 극복했고, 또 어떤 것들은 뭐 포기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네. 그 목차 순서대로 그 보면은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케이스가 강화 청풍 협동조합, 두 번째가 강화 책방 시점, 그다음에 시흥 월곶 빌드, 그다음에 광주 무등산 브루어리, 속초 칠성조선소, 순창 방랑사롱, 남원의 사회적 협동조합 지리산 이음, 목포 괜찮아 마을, 군산의 로컬라이즈 군산, 수원 더 페이퍼하고 또 잡지 사이다와 행궁동 골목박물관, 예. 대구 북성로 사회혁신 클러스터, 청주 촌스런, 서귀포 소렌유 독립출판사 앤드 어썸 제주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진짜 그 팔도를 다 다루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사례를 다루는 거는 정부의 정책 자료집 외에는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 민간에서 이렇게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서요. 머릿말에도 썼지만 사실 뭐 저도 이제 비로콜이 훨씬 저보다 전문가이실 거고 사실 이제 로컬에서 오랫동안 고군분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책에 네, 담기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청풍 협동조합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면서 눈이 뜨인 셈이죠. 이렇게 그분들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미 6년 동안 네. 강화도에서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뭐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내가 돈이 많으면 좀 투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렇게는 못하니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분들 관련된 글을 썼던 게 벌써 1년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분들 인터뷰에서 초안을 써왔던 게 이제 작년 8월이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을 좀 모았던 거죠.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 모으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 뭐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어떤 연구원인지 소개를 예. 안 하고 그렇죠.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창립 때부터 기여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렇죠. 정도라서. 저도 창립 멤버고 2006년도에 창립했어요. 그래서 초대 원장님은 손석춘이라고 지금 이제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네네. 한때는 이제 손석희만큼 유명했던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또 손씨라.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일선에서 한겨레 기자셨는데 지금은 이제 물러나셔서 학교에서 이제 후학들 양성하고 계시죠. 누가 보면 사촌 큰형님이신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닙니다. 같아요. 이름도 돌림자 같은 느낌이라서요. 예, 그 뒤로는 이제 정태인이라고 예전에 청와대에서 네네네. 참여정부 때 근무하셨던 분이 두 번째 원장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진남영이라고 부동산 쪽 박사학위 받으시고 지금 사회주택 하고 계십니다. 혹시 정태인 선생님이 그 칼폴란이 예. 네. 그분이 잠깐 원장을 하셨고요. 뭐랄까 좀 참여정부가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네네네. 좀 정책 대안을 시민사회에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이제 국가 뭐 대안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역할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축소됐어요. 네네네. 연구원도 많고 한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사회주택 관련한 연구를 한 축으로 하고 있고, 연구와 실험, 그리고 한 축으로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회혁신 내지는 뭐 로컬 또는 사회적 경제 이런 쪽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뭐 자유롭게 분야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를 하는 편입니다. 예. 네. 근데 윤찬영 센터장님의 이력도 좀 독특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제 이력이요? 아니 뭐 이런 거 뭐 신상을 밝히는 건 좀 네. 꺼려지실 수도 있는데요. 뭐 오마이뉴스에서 기자 활동도 하신 걸로도 알려져 있고 그래서요. 예, 그때도 처음 기자로 시작했던 것도 아마 세사연 때였을 것 같아요.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그때는 뭐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던 때는 아니었고 이제 네. 미디어 센터장 이런 걸 하면서 연구원들이 연구해온 결과를 어떻게 하면 좀 언론 홍보 네. 효과라든가 뭐 보기 이런- 좋게 또 가공도 하고 또 뭐 언론 마케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던 때였는데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말씀하셨듯이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거를 좀 풀어서 이제 오마이뉴스 기사 형태로 보내는 이런 일을 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첫 번째 저서가 그 오마이뉴스에서 네. 나왔던 시민 기자다. 뭐 나는 네. 시민 기자다. 네. 오마이뉴스 13주년을 맞이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책인데 생각만큼 잘 팔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 예. 책을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영화 관련된 맞습니다. 꼭지를 맡으셔서 저는 처음에 아니 영화학도 출신이시고 영화 평론하시는 분이셨나 이런 생각을 얼핏 했었어요. 그때 영화나 책이나 드라마 이런 거를 소재로 해서 사회 비평하는 글을 많이 썼고요. 네. 예, 한때는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좀 쓰고 싶어서 회사 그만두고 1년 동안 놀면서 집에서 몇 편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크리에이티브한 데에 초점을 맞추시는 그런 점들을 좀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산업화를 저희 비로컬이 다루고 있는데 그렇죠. 예. 사회혁신 차원에서 로컬을 보시고 그 안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로컬 콘텐츠를 보시면서 또 다른 시선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로컬의 플레이어들을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연구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그 사실 이제 요거 전작이 줄리엣과 도시강부는 어떻게 마을과 사회를 바꿀까라는 사회혁신 입문서를 썼어요. 그래서 근데 예. 제목이 너무 낭만적이고 문학적이라서 예. 예. 출판사에서 정해준 제목인데 뭐 제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호기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책 내고 나서 사회혁신과 관련된 책을 다시 준비를 했던 거죠. 다시 사회혁신의 방법론 이런 걸 좀 네네. 써볼까 했는데 역시 여러 명 모아서 근데 사람들을 모으긴 했는데 주제가 아직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직 그 우리보다 사회혁신에 앞서 있는 유럽에서조차도 뭐 딱히 방법론이라고 할 만한 이런 것이 이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좀 정리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이제 범위를 좀 그러니까 수위를 좀 낮춰서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들을 네네네. 좀 담아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로컬뿐만 아니라 로컬 일부 또는 이제 뭐 소셜 벤처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담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겹쳤는데 그때 청풍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애가 올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때와 맞물리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맞물리면서 로컬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뭐 필진들 좀 바꾸고 구성도 좀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있고 네네. 좀 넓게 보면은 뭐랄까요 뭐 혁신가들 제 시각에서는 좀 남들과 다른 시도를 로컬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 그래서 협동조합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개인이 내려가서 이렇게 뭔가 시골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그런 이제 귀농 청년도 있고 이런 분들인 거죠. 그리고 가족도 있고 그냥 평범한 가족 네네. 이런 분들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그 청풍 얘기를 좀 깊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인연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새사연,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제 약칭 새사연인데 새사연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더니 청풍과 관련된 뭐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 말고도 연구라고 표현해도 맞을까요? 연구자와 연구 대상으로서도 이제 관계를 좀 오랫동안 이어오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청풍협동조합이 첫 번째 케이스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냥 뭐랄까 제가 애정하는
있는 곳이죠. 네. 뭐 부럽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좀 뭐랄까 일반적인 경로를 네. 밟아온 케이스인데 이 청년 그 책에 이제 좀 자세하게 썼지만 그 청년들이 어떻게 좀 뭐 젊은 시절을 보내고 네. 또 강화에 발을 디디게 됐는지 썼지만 그런 점에서 좀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년 동안 고군분투를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뭐 네. 이제 경제적인 여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작은아마 좀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 심사 때 처음 만났어요. 심사 때 처음 만났는데 심사라면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그게 뭐였죠? 뭐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그때 심사위원으로 요청이 되셔서 제가 이제 가서 했는데 그때 2년 차였어요. 그러니까 1년 차 때 괜찮아 마을이 선정이 됐었고 2년 차 심사에 갔는데 청풍이라는 데를 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뭐 민박이나 이런 식당 같은 걸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식당은 아니었고 아무튼 이제 근데 발표하는 걸 15분 정도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반했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근데 떨어졌습니다. 2등을 했어요. 1등 한 팀만 지원을 받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가 혹시 3기술학교 맞습니다. 3기술학교가 선정이 됐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 청년청에서 연결의 가능성이라는 공모 사업을 이제 이어서 마침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로컬에 있는 어떤 단체와 청년 단체와 서울에 있는 단체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공모에 지원하는 연구도 있고 이제 실행도 있고 두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그런 공모가 떴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을 것 같았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이런 공모가 있다. 네, 그래서 세사연하고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 우리는 돈 얼마 안 줘도 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단체는 세사연.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 농촌에 있는 단체는 이제 청풍협동조합. 농촌까지는 아니고 저는 예, 그래서 그렇게 컨소시엄을 해보겠느냐 제안을 했더니 하겠다고 다행히 굉장히 정말 의기소침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했고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금액은 얼마 안 됐어요. 행안부는 굉장히 금액이 컸고, 근데 요거는 한 이제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지만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 이제 같이 했죠. 뭐 저는 그 실제로 강화에서 뭔가 실행을 한 건 아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뭐 분석해서 막 그 연말에 보고서를 내는 정도의 작업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조금 청풍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부분들도 열심히 했지만 청풍은 조금 더 풍부한 이야기들이 담길 수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술 내용 중에서 너무 이야기가 압축된 듯한 거예요. 소설로 따지면은 한 사람당 한 챕터씩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그걸 한 2-3페이지 압축해서 주요 멤버인 5명 이야기가 쭈루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5명이라서 사실은 분량으로 따지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였는데 좀 균형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고요. 로컬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은 뭐 꼭 비단 청풍만 아니더라도 다른 데들도 정말 맘 잡고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은 정말 얼마든지 길게 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들도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정리할 시간이 없고 또 다른 누군가도 제가 했던 작업 같은 것들을 굳이 시간을 들여서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판 이 책 마지막에 썼는데 더 담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 같은 RTVP 얼라이언스 같은 또는 이제 공주의 퍼즐랩 같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로컬라이즈 군산에서 다루긴 했지만 주식회사 지방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거기를 다룬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 전체를 다루셔가지고 제주의 해녀의 부엌 거기도 정말 독보적인 데인데 이제 막판에 제가 좀 한번 담아볼까 하다가 도저히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서 재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연락을 못했고요. 이제 그런 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례들이 물론 이제 기사로는 소개가 되지만 좀 더 깊은 이야기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 와서 이제 발표하시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비로콜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또 이런 자세한 아카이빙 같은 것이 좀 같이 병행이 되면은 훨씬 후발주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슬기로운 로컬 생활과 병행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그렇죠. 진행을 하시면서 또 오마이뉴스 통해서 연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저희 비로컬에도 같이 동시 연재를 해주셔서 네. 저희들도 해주셨으니까 같이 이제 소개를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로컬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선과 방향성 제시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제가 뭐 로컬에 그렇게 오랫동안 몸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당연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책에 반영해야겠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제안 드릴 때도 책을 쓸 건데 인터뷰한 내용이 오마이뉴스에도 나가지만 책에도 일부 반영될 수 있다, 인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중간 또 이제 프롤로그, 에필로그에 그분들의 이제 전문적인 의견들이 좀 들어가서 책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졌달까? 고맙죠. 비로콜 김혁주 대표님도 참여를 해주셨고. 근데 좀 약간 짓궂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의 원제는 슬기로운 유 로컬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부제는 서울 밖에서 답을 찾는 로컬 탐구 보고서잖아요. 예. 답을 찾으셨는지. 이거 진짜 짓궂은 질문인데.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정한 부제가 아니라서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보통 이런 제목들은 출판사에서 이제 판매량이 생길 것 같은 제목들을 정해주긴 하는데요. 그래서 가끔 이제 책을 쓰신 저자분들께 부제 갖고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 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뭐랄까 뭐 이런 게 앞으로 대세다, 이런 게 메가 트렌드다라는 식으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약을 팔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러니까 답을 제시는 못했지만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은 광주 이제 무등산 브루어리 같은 경우 굉장히 윤현석 대표님도 솔직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약간 이제 후회, 반성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프터워크인가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그 펍을 하나 만드셨죠. 근데 그 펍을 오래된 주택을 하나 구입하셔 갖고 펍 겸 이제 양조장을 같이 만드신 거예요. 브루펍 형태로. 네. 근데 사실은 그게 그 무등산 브루어리가 초기에 소개될 때 이런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뭐 굉장히 이제 예스러운 느낌도 나고 이런 것들이 부각돼서 언론에 그 소개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공간을 꾸미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이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종의 이제 권력을 주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하려고 했던 업에 비추어 보면은 약간은 불필요한 일이었고 불필요한 품을 들인 거였고 약간 허세였다. 이런 말씀까지도 굉장히 솔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여전히 이제 공유 공간이라든가 뭐 공유 부엌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죠. 뭐 한쪽에서는 물론 이제 위워크가 좀 망하기도 했지만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공간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현석 대표님의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생생한 도움을 주는 얘기가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예로서 그런 얘기 떠오르네요. 네, 굳이 조금 말을 보태자면 서울 밖에서 답을 찾아가는 로컬 보고서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보고서다. 뭐 이렇게 답을 찾아가고 있다. 진행형으로 보면 되는.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대상자들을 담지 못해서 좀 아쉬움을 좀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후속 작업도 계획하시는 게 있는지? 아니요.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책이 막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또 책을 내서 뭐 제가 낸 책이랑 경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혀 다른 컨셉의 어떤 기획이 있다면은 누가 제안을 해주신다면은 참여할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로컬과 관련된 책을 쓸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지역에서 뭐 한 달 살이 이런 공모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지역에서 한 달 살게 해주면 내가 저 지역의 지역 혁신가들을 인터뷰해서 지역에 특화된 책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공모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컨셉, 예를 지역 또는 이제 특정한 어떤 뭐 산업군 또는 영역과 관련된 책을 다른 사람이 기획을 해서 같이 하자고 하면 할 용의는 있으나, 그러니까 저도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또 기획해서 또 필집 모아서 할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예. 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9명의 저자를 모아서 어레인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출판사가 기획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또 세사연과 또 센터장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작을 했으니까 또 뭐 제 생각이지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책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고 싶었고, 저는 이제 앞으로도 뭐 혼자 쓰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네네네. 또 어떤 책은 여럿이 쓰고 싶어요, 여전히. 근데 다만 9명은 너무 많다. 그래서 네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3명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여럿이 협력을 한다는 거는 나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물론 이제 제가 가지 않은 것들을 취재해서 쓰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책을 풍성하게 했지만 같이 모여서 논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롤로그나 에필로그는 같이 논의해서 같이 써온 거 읽어가면서 서로 평가도 해주고 이럴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지역도 좀 다르고 제주도 있고 대구도 있고 뭐 그렇죠. 한번 모이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안 나오고 나서 줌으로 한번 딱 회의했어요. 한번 딱 회의했는데 그때도 다른 분들의 글을 물론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안 읽은 분들이 많아서 뭐 내용 토론이나 이런 건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코칭 같은 거는 못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3명 정도면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좀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써 나가는 저술의 과정이 일종의 연구의 과정과 그렇죠. 이렇게 함께 병행되는 것, 그 모델을 생각을 하시는 그럼요. 거군요. 그래서 자기 소개 쓰신 내용 보면은 함께 책을 쓰는 것들을 하고 싶다, 그 작업을 그렇죠. 하고 싶다 이렇게 쓰셨는데 단순 저술이 아니라 아닙니다. 연구를 같이 하고 싶다 그렇죠. 이런 의미였던 거군요. 그래서 혼자 책을 쓸 역량이 되는 사람들은 뭐 그냥 혼자 쓰면 되는데 저는 이제 혼자 어쨌든 책을 좀 보통의 단행본을 내려면 A4 100쪽 정도는 써야 되니까 그쵸, 네. 그거를 혼자 쓰기 좀 역량이 있더라도 뭐 여건이 안 돼서 못 쓸 수도 있거든요. 바빠서 네. 뭐 직장 생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예전처럼 책이 많이 팔리던 시절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책이 잘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린다는 건 책이 더욱더 책답고 책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지 판매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의 저자한테 원하는 원고의 퀄리티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출판사들은 여전히 스타 작가들을 많이 네,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역량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A4 100쪽을 혼자 못 쓰더라도 시간이 안 돼서 30쪽 정도를 쓰면서 같이 토론하면은 개인의 역량을 넘어설 수 있는 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혁신 방향의 후속 저술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꼭 로컬이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로컬은 누가 제안해 오지 않으면은 네. 제안해 주시면 좋죠. 뭐 네. 좋은 기획이 있으시면 뭐 네. 참여할 용의는 있습니다. 아마 제 느낌으로는 로컬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되게 재밌는 게 로컬이 맞는 키워드가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소셜 이야기 나올 때도 로컬이 붙고요. 지역 재생, 도시 재생에도 로컬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창업 여기도 로컬이 다 붙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일부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로컬이 맞는 키워드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아까 이제 그 타겟층 말씀드렸지만 로컬 공무원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자체장이나 사실 이제 책 나오고 나서 어떤 지자체장이 페북 친구 신청을 했더라고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지사님께서 추천사 그거는 뭐 그거는 고마운 일이죠. 아니 뭐 이재명 지사가 그냥 쉽게 추천사 써주는 걸로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뭐 지역 발전이라든가 어떤 지방자치나 이런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본인도 이제 로컬 출신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경기도 워낙 이제 그 추천사에서 썼지만 경기도라고 다 뭐 저기 인구 많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고민이 있으시겠죠. 네. 그런 면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의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 사례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보다 위기도 빨리 왔고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도 나름대로는 뭐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네. 예전에 뭐 그 블로그에 슈퍼 공무원이라고 한때 이제 네. 유행했던 뭐 그런 글도 있었죠. 네, 근데 조희정 박사님 말씀을 드린다면 딱 한 명이야 일본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게 어디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을에 지나 보면은 보셨겠지만 거기 지자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쵸. 하죠. 예, 네네. 그런 건 굉장히 부럽죠. 근데 뭐 제가 로컬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가끔 뵈면은 뭐 위기 의식이랄까 이런 게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런 어려움들을 좀 경청해서 좀 들으시고 조금 새로운 시도들을 좀 애정어리게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일부 그런 뜻있는 활동을 하시는 공무원이 계시지만 예. 단점이 이분들이 순환보직이라 예. 한 3년 정도 채우면 다른 부서로 가시게 그쵸. 되는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티를 안 내세요. 네, 그런 티를 안 내다 보니까는 좋은 사례가 있어도 알려지지 못한 채 묻혀지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사회혁신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이제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제 작년 뭐 올해 해서 지역에서 많은 실험들, 사회혁신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역 문제 해결을 이제 제목으로 걸었던.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잘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실패했던 게 저기서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되고 네네네. 이런 건 이제 자원의 낭비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좀 있어서 열심히 기록하고 공유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작업의 이 책의 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네네. 지역에서 이런 시도들이 있다.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책을 이제 펴내시고 나서 그래도 독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지. 사실 이제 뭐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 감히 당부할 건 없고 네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공무원 네. 내지는 뭐 지역 주민 또는 임팩트 투자자들 네네. 이런 분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을 아까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답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답을 그거를 잘 캐치해서 그냥 이제 우리 지역에 적용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가미야마 사례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IT 깔고 뭐 이렇게 뭐지 레지던스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네네. 자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좀 새로운 시도들 이른바 이제 정책 실험 같은 것들을 좀 인내하고 지켜보는 그런 과정들 실패를 용인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모처럼 특별한 무슨 도움 없이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지역에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청년들이 어쨌든 있으니까 이런 청년들을 좀 지자체나 아니면 기업에서 또 주민들도 네네. 할 수 있는 만큼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감히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윤찬영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